하우스 측창 쪽이나 펜스 또는 담장에 실형처럼 고설베드를 설치해 놓으면 꽃을 심어도, 아니면 채소를 심어도, 아니면 손바닥 농장처럼 딸기를 심어 늘어뜨려도 운치도 좋고 깔끔한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유독히 추워 딸기 모종이 몽땅 얼어주어 그 아래 수박 모종을 심어 이렇게 애플 수박 실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형과 같은 베드에 상토를 넣고 거기에 필요한 화초나 채소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 초화박스를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겨울에 딸기 모종이 잘 얼어주고 베드에 있는 상토를 초화박스 화분에 담아 거기에 딸기를 심어 얹어 두었다가 겨울에는 하우스에 넣어 피난을 하였다가 봄이 되면 또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위에는 초화박스에 심은 딸기가 꽃피고 익어갈 때 그 아래에는 원래처럼 애플 수박 모종을 심어 놓고 위에 있는 딸기 다 따먹으면 그 딸기 초화박스는 런네를 내는 곳으로 옮기고 이 베드에는 수박이 올라갑니다. 여름에 이 애플 수박 다 따먹고 줄 걷고 한참 뒤 9, 10월이 되면 또 이 베드에는 이제 새로 런네를 심은 딸기 모종이 초화박스에 심겨져 올라갑니다. 물론 겨울에는 내려와 월동 피난처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까지 시련도 닥쳤지만 개의치 않고 딸기도 수박도 쌈채소도 마치 화초처럼 가꾸어 먹었는데,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도 어떻게 만들었나 요모조모 살펴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 그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하우스나 그와 비슷한 것을 지어본 분이라면 제가 만든 이것은 소꿉장난감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그분들에게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고설베드는 하우스 딸기 고설베드를 보고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쪽 딸기 고설베드는 전문가가 만들어 깔끔하나 오른쪽 간이 고설베드는 똥손이 만들어 허접하기는 합니다. 네, 허접한 것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하우스 측창에 창문 개폐 방해 없이 이렇게 양쪽에 파이프 받고 가로대를 하우스 조리개로 결합시켰습니다. 밑을 보면 양쪽 가로대에 베드그릴을 걸치고 그 위에 재배지 천막을 깔고 또 그 위에 흙, 즉 상토를 얹었습니다. 파이프 자른 날카로운 곳에 얼굴 다치지 말라고 헌 장갑까지 끼워 놓았습니다. 그럼 똥손이 만든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펜스나 담장 또는 하우스 측창에 기대어 설치하면 됩니다. 아니면 독립적으로 설치해도 됩니다. 필요한 자재는 아래와 같이 22T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 시에 필요한 파이프 연결봉, 또 파이프를 가로 세로 엮을 때 필요한 조리개, 다음 베드 받침대, 그 위에 깔 재배지, 그리고 재배지를 파이프에 고정할 하우스 크립,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파이프는 새 것을 사도 되지만 농촌 고물상에서도 중고 파이프 길이 맞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결봉이나 조리개, 하우스 크립은 하우스 자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해도 됩니다. 베드 받침대도 마찬가지인데 철사 노건으로 또는 그물을 폭만큼 잘라 받쳐도 됩니다. 재배지도 농자재 마트에서 구할 수 있으나 천막을 폭보다 넉넉히 잘라 깔아도 됩니다. 재배지를 깔았으면 그 위에 상토를 얹고 멀칭을 하든 그냥 심든 심고 싶은 작물을 심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분화 6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소를 정했으면 파이프를 박습니다. 높이는 주변 상황과 작업하기에 맞게 정하고 땅에 한 30cm 박을 걸 계산하여 파이프를 잘라 박습니다. 박는 간격은 160에서 200cm 사이로 하면 됩니다. 그 후에 가로대를 연결봉으로 이어가면서 얹습니다. 조립은 다른 걸로 해도 되지만 하우스 조립기 쓰면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옆에 하나 더 파이프를 받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 폭은 이 가로대에 베드 받침대를 걸어야 하니 걸어보고 박으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물어볼 것 없이 베드 받침대를 거는 겁니다. 간격은 한 5, 60cm 간격으로 걸어두면 됩니다. 굳이 베드 받침대가 없다면 그물이나 철사줄로 엮어도 됩니다. 위에 상토를 얹을 거니까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재배지를 얹으면 됩니다. 재배지는 파는 것도 있지만 천막지를 잘라 깔아도 됩니다.
그 폭은 가로대 봉에 하우스 크립으로 고정시킬 만큼 여유를 두고 자르면 됩니다. 자른 것은 몇 군데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낸 후 얹습니다. 흙늘 깊이를 생각하면서 깔고 양쪽은 하우스 크립으로 가로대에 고정시킵니다. 하우스 크립 간격은 한 5-60cm 간격으로 고정시키면 아마 든든할 것입니다. 이제 이 위에 상토를 얹으면 됩니다. 상토가 너무 얕으면 물을 자주 주어야 하니 깊은 곳이 한 뼘은 되도록 까는데, 상토는 파는 상토를 그대로 깔거나 아니면 마사토나 바특 또는 퇴비를 섞어 만듭니다. 덜 부숙된 퇴비를 넣으면 뿌리팔이 날아옵니다. 이 고설배들은 맨땅보다는 배수가 워낙 잘 되니 이 위에 관수장치, 즉 점적 관수를 한 줄 깝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처럼 초하박스에 상토를 담아 재배하려면 초하박스 얹어둘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만약 상토를 깐다면 멀칭을 하고 거기에 심고 싶은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꽃을 심어 늘어뜨려도 되고, 저처럼 딸기를 심어 늘어뜨리거나 쌈 채소를 심어 먹어도 됩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텃밭 농사 건강하고 재미있으면 그게 제일입니다. 이 손바닥 농장도 농사 잘 지어 팔아먹기 위해 농사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 농사법에 호기심이 끌려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컴컴한 반기를 남들이 끄는 대로 가기보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있는 재미, 학생으로 치면 쪽지 시험이죠. 이러면서 손바닥만한 텃밭이지만 건강에 좋다는 거 심고 싶어 필이 꽂히는 거 심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심고, 그리고 이처럼 운치를 위해 작물을 심습니다. 혹 저와 생각이 같다면 제 채널 재생 항목에 건강작물, 산나물, 오만가지 채소 재배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제2 인생에 텃밭 농사하시는 분, 늘 건강하면서 앞으로 10년 지나서 해고해도 후회 없도록 즐겁게 지내십시오.